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든든한 계좌 지킴이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명입니다. 매번 이렇게 화상으로 좀 이제 찾아뵙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2부, 3부 동안 2부에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전주와 동일하게 이제 그 단타 매매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또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대응하는 방법들을 또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이번 한 주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한 주였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의 또 이제 흐름도 굉장히 좀 이제 좀 지지부진했다고 해야 될까요? 장중의 어떤 이제 급등주의 흐름 자체는, 아니면 이제 종목들의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힘이 없는, 네, 그런 이제 흐름세를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그런 또 뭐랄까요, 매매 자체도 좀 굉장히 어려웠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나 이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장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제 우량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을 거리가 없는 장세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시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딱히 이제 매매할 종목이 없다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이제 매매 자체를 단타성 이제 단기성으로 이제 보는 이제 매매를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전주와 동일하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단타 매매에 대한 강의를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강의도 유익하게 들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내 계좌를 관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조금 전에 지지부진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장 자체는 이제 상승장의 이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제 전체적인 한 주 동안의 이제 그런 이제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크게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리 자체는 제자리예요. 지금 뭐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자리 자체는 굉장히 지금 제자리에 와 있는 단계죠. 지금 차트로 보신다면요. 차트를 제가 지금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월요일 때 구간과 지금 자리가 보면은 이제 겨우 이제 뭐 월요일에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지수가 좀 오르는 것 같더니,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하면은, 네, 이 자리에서 전주에는 좀 이제 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죠. 네, 하락을 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뭐 가로선으로 선을 하나 딱 그어보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네, 그 자리가 그 자리라서 한 주 동안의 이제 흐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지수를 이끄는 뭐 이제 경기 민감주들 또한 이제 크게 반응이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해운주나 뭐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멘텀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좀 소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뭐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이제 좋은 재료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런 이제 뭐랄까요? 소진되어 있던 모멘텀을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켜주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또 다시 네, 제기가 되는데 이 3월 달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죠? 3월 달에 다 끝나가요. 그럼 이제 4월 달 남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이 이제 다가오는데 4월 달에 만약에 주가가 이제 좀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은 5월 달에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만약에 포트를 많이 이제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의 이 자리, 그러니까 뭐 이 하방 구간에서의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이 하방 구간에서의 여기 이 하단 박스권, 그죠? 하락 박스권 구간에서의 이런 완전한 추세를 변곡점을 이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좀 이제 4월 달에 좀 반등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라면은 5월 달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 포트에 종목들이 좀 꽤 많이 있으시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뭐 이제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포트를 이제 너무 많이 꾸려 나가지 않고 네,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미리 해 두시는 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제 흐름에 있어서 네, 미리 대비책을 좀 마련해 두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앞으로를 봤을 때 좀 더 좀 대응 방법이지 않나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재개로 5월 달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네. 네, 조금 전에도 해운주랑 조선주들 흐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항상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보는 섹터는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보는 섹터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 매매 저는 이제 매매 특성상 당일 이제 급등하는 이제 종목들이나 뭐 당일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네, 그리고 자금이 많이 몰리는 테마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보고 있죠. 오늘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해운주 쪽 그리고 이제 마켓 관리 관련해서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마켓 관리 관련해서 이제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네.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켓 관리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흥국 F&B가 네, 가장 이제 대장주로 이제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자, 여기에서 이 마켓 관리가 지금 이제 상장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재료가 이제 이미 나왔어요. 그죠? 오늘 이제 나왔다 시장에 공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흥국 F&B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우양이나 그죠? 다른 뭐 이제 팜스코나 뭐 관련 이제 테마들이 있죠. 뭐 ECS도 그렇고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재료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재료 소멸이 재료가 소멸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일단은 홍고 F&B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이제 관심이 있을까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대량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네, 흘러내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전에
자, 그동안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돼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재료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제 재료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갭을 띄우고 밀어내렸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본다면 여기서 또 본다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 4,500원대 자리죠. 이 4,500원대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기존에 매집되어 있던 물량이 재료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재료가 이제 확실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4,500원대 구간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재료가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이제 확실하게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매집이 됐다. 근데 이제 막 상장을 한다. 그런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면은 자, 이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 4,500원짜리 자리를 지켜줄 건데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면은 이 음봉은 기존에 매집되어 있던 물량들의 매도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4,500원대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을 만약에 진입을 할 생각이시라면은 그때 돼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당장 여기에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막상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일단 4,500원짜리를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박 관련해서 해운주 관련해서 이제 HMM이라는 종목들을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HMM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뭐 좋게는 봅니다. 좋게는 보는데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3일선,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가파른 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파른 장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이격 자체가 너무 크단 말이죠.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이평선들과의 자체의 어떤 이격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이격 자체가 크다면은 투자하는 투자 심리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지금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이제 HMM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추세 따라서 이 21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 따라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250일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부 시스터즈처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자체는 뭐 주가가 이제 계속을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지만 신고가 종목은 어디가 고점일지가 모른다는 게 함정인 거예요. 함정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구 시스터즈처럼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여기에서 이런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매매 자체,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매 자체를 굉장히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 대부 시스터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베스파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연일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J 콘텐트리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JS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이거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그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만약에 올라가는 저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HMM처럼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일단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제 고점일지 몰라서 일단은 소액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실 때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또 조금의 소액, 그죠? 예, 겁이 나니까 심리적으로 겁이 나기 때문에 조금의 소액을 갖다가 이제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매매 자체가 자신감이 붙어버려요. 자신감이 붙어버리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종목에 있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에서 여기에서 눌림 매수도 아니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해서 혹시나 해볼까 싶어서 이제 매매를 했다가 수익을 본다. 또 혹시나 해서 매매를 했다가 또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더 큰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그게 비중이 작게 들어가서 이제 겁이 나서 비중이 작게 들어갔을 때는 수익을 보지만 자신감이 붙어서 비중을 크게 넣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손실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산 시점이 꼭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여기에서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선들은 자 구간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하단 구간에서 따라오는 이 뭐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3일선이나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을 잘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평선이 어디냐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11선이에요. 만약에 11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요. 11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종목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 종목에 어떤 이제 뭐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 11선을 잘 보시면서 11선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5일선이 바로 이탈에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조정이 또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11선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이 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고가 종목입니다. 급등주로 치자 만약에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봉이나 뭐 이제 일봉이나 어떻게 차트로 본다면은 차트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추세로 본다면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처음에 급등주들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시세 분출을 할 때 뭐 한 번에 15% 또는 20%대씩 막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런 한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꼭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꼭 조정을 받아요. 그때 조정을 받을 때도 보면은 분봉에서 이제 급등주들의 형태는 5일선이나 11선을 잘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힘이 좋은 종목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11선을 바로 이탈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조정이 추세가 바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꼭지에서부터 뭐 분봉으로 봤을 때 자체에는 급등주들에 대한 어떤 분봉에서 이제 뭐 11선을 이탈시키고 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손실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뭐 10%대 내외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뭐 11선을 만약에 이탈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꼭지에서부터 11선을 이탈시키는 그 이제 상승폭, 등락폭 자체는 3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일정한 비중, 그러니까 일정한 비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굉장히 과감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있고 저는 일단은 HMM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다른 해운주들 뭐 HMM 못지않게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상승세가 뭐 나오는 종목들은 뭐 이제 해운주나 조선주에서는 잘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들이 오르고 나면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HM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뭐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적은 이제 일정한 비중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또 이제 과감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오늘 핫했던 마켓컬리 관련주, 해운주, 그리고 대부시스터즈 같은 급등주들까지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진입하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1선을 지켜주는지 잘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네. 급등주들 한번 살펴보면요. 정치 네네. 테마주들도 선거를 앞두고 상위권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연일. 네네. 네, 전문가님은 정치 테마주들을 어떻게 진입하시나요?
어떻게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정치 테마주를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보셔야죠.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뭐 이제 덕성 같은 이제 테마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뭐 윤석열 총장 테마, 뭐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 테마 네. 자체가 테마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본다라면은 뭐 이제 가장 핫한 테마가 이제 뭐 윤석열 테마인데, 지금 종목 자체가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본다라면은 거의 한 180%대 정도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테마가 이때부터 이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180%인데, 벌써 이전부터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움직였었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움직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거의 한 200%대가 지금 넘는 시점이에요. 200%대가 지금 넘게 지금 상승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좀 보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구간대 지금 뭐 3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연일 지켜주면서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도 지금 5일선을 바로 이탈을 해버리면은, 네, 5일선을 바로 이탈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급격하게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마들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그 정치 테마주, 네,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연일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200%대 이상의 어떤 이제 상승폭을 만든 테마주들 자체는 순간순간 대응이 안 되신다라면은 지금부터는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접근을 이제 뭐 대응이 안 된다라면은 이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테마들 특징이 이제 뭐 한 200%대, 뭐 여기에서 이제 더 300%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300%대까지 물론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200%대 주가가 한 200%대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테마들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하루에 등락폭이 뭐 거의 15% 내외로 진짜 정말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 눈밖에, 그죠? 네, 눈밖으로 이제 빠지셔도, 네,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테마들을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들은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자, 피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네. 그동안 폭스바겐발 악재로 하락했었던 배터리주들 있잖아요. 3대 장주. 네, 네네네. 오늘은 다 상승을 했어요. 지금 많이 가격이 빠졌으니까 신규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폭스바겐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매매할 종목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종목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개인 순매수들을 쭉 살펴보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전화 네. 방송을 이제 하면서 그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뭐 이제 또 마찬가지 또 계속해서 지금 조정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이제 뭐 삼성의 SDI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대표주들 뭐 삼성의 SDI나 그다음에 뭐 LG화학, 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아까 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를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일단 대표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배터리 관련해서 대표주잖아요. 그리고 대표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수를 좀 많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테 통틀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통틀어서 본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마땅하게 매매할 종목이 없어요, 지금. 네, 마땅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왜 지수가 너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좀 더 안전하게 네, 그죠? 안전자산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네, 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나 뭐 그런 이제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뭐 이런 이제 LG화학이나 뭐 아니면 이제 삼성 SDI나 뭐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고 조금씩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전자산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주가를 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일주일 뒤에 나는 돈을 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으로 하기에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조정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말고, 네, 하락 추세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말고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돌려지는 시점의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돼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배터리주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접근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요, 김대명 전문가의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기간에 수익을 얻는 법, 단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강의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자체가 이제 매매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이제 장 자체가 변동성도 크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힘이 굉장히 이제 시세 분출 자체가 이제 강하게 연출이 되는 날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장이죠. 급등주들의 힘이 있는 장이 있었던 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발현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전부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윗꼬리 장세.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장세가 한 이제 또 이틀 연속도 이제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주가가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이제 뭐 점진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어디 시점이 꼭지일지 모르는 그런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또 힘없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네. 연속성이 강한 날이어야 아무래도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점진적인 상승을 하든 아니면 이제 연속성이 강하게 분출을 하든, 만약에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일단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든 연속성이 이제 강하게 나오든 일단 상승세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는 제가 뭐 한 15에서 초반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초반 15%에서 한 20%대의 상승폭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을 얼마나 빨리 포착을 하냐, 거기에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매매를 하고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수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이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꼭 조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꼭 조정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런 조정이 나오고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연출이 되는데, 자, 제가 KTH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네, KTH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KT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요. 자,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KTH. 네, 이게 지금 KTH라는 종목입니다. KTH 이게 지금 3월 24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의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의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항상 단타 매매를 선정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할 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지금 일봉의 그림인데요. 일봉의 그림인데, 일단은 등락폭이 큰 종목들을 해야죠. 그죠? 등락폭이 큰 종목이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거기에서 뭐 수익률을 뭐 2%든 3%든 뭐 5%든 또는 10%든 많게는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등락폭이 적은 종목에 있어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수익을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등락폭이 크다는 거는 거래량이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죠? 거래량이 큰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종목들을 설명을 할 때 매집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매집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네, 그죠? 그게 포인트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다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지켜줄 때, 네, 추세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또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이제 매집을 할 때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고 이제 말씀드렸었냐면 유통 주식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회사의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뭐 KTH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서 대주주의 지분을 뺀 나머지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수, 그걸 보고 이제 유통 주식수라고 하죠. 그런 유통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 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뭐 1,700만 주, 1,5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통 주식수에 버금가는 종목, 또는 유통 주식수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또는 이제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어떤 이제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게 바로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게 바로 매집이고, 그러니까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중에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뭐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잖아요. 쭉 살펴볼 때 거기에서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요즘 보면 이제 뭐 HTS나 MTS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검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거래량이 많이 이제 거래량 급증이 되어 있는 뭐 종목들, 아니면 그날 당일 거래량 뭐 상위 종목들, 뭐 아니면 거래 대금이 가장 큰 종목들을 위주로 또 이제 바로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러한 이제 거래량이 큰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서 당일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본다면은 이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본다면은 이제 TV 매체나 아니면 이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이제 기법들이 있어요. 그죠? 매매를 할 때 정말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제 눌림 매수나 아니면은 뭐 돌파 매수나 이런 시점에서 거의 다 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이제 강의 자체도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와 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급등주들의 어떤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어 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100%의 어떤 이제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의 확률이 있는 기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10번 매매를 하면은요. 10번 정도 매매를 했을 때 한 7번 정도를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죠? 7번 정도를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매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 매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러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눌림 매수도 아니고 돌파 매수도 아니고 그 종목의 힘인 거죠. 그 종목의 힘인 거예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다. 네,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니까 자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KTH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아까 제가 일봉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매집이 기존에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날 25일 날 죄송합니다. 자 이날 25일 날 그 뭐랄까요 쿠팡 네, 쿠팡 관련해서 이제 이게 KTH 같은 경우는 뭐 쿠팡 테마에도 속하져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테마에도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쿠팡 관련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뭐 이 테마가 쿠팡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 물류에서도 이제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에서도 한번 움직였었고 그리고 쿠팡 결제 관련해서도 종목별 장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종목별 장세가 흐름이 나왔을 때 이 KTH도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은 테마 매집이 기존에 잘 되어 있었고 테마도 같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일단 초반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 바닥권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한 11%대의 지금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죠? 자 11%대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초반 상승폭은 뭐 이제 15%대, 20%대처럼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종목이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부터 본다라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종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1%대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그죠?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조정받고 계속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제 살짝 이탈이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게 본다면 바로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준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초반 상승세를 만들고요. 초반 상승세를 만들고 자, 10%에서 15% 내외로 초반에 10%에서 15% 내외로 상승폭을 만들었었던 종목들.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그죠?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 한순간에 뭐 이제 20%대까지 뭐 20 몇 %대까지 상승폭을 만들고 나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지만 자, 지금은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초반 상승폭이 10%대 정도, 15% 내외로 이제 상승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요. 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조정받고 난 뒤에부터 주가가 박스권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저점을 높여주는 이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 그 종목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자, 조정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대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을 이제 한번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한번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속성을 보이면서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시키면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자, 한번 전고점까지 올렸다가 전고점까지 한번 올렸다가 그죠? 전고점 때까지 한번 올렸다가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줘요. 그죠? 저항 받을 자리.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자리까지 한번 올려줬다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쌍봉 자리란 말이에요. 쌍봉 자리. 그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눌리지만 여기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눌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추세를 지켜준 상태로 다시 날려버린다.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이때부터는 바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쌍봉자리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오늘 매매를 하다가 실패를 했었던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속이 쓰린 날입니다. 정말 속이 쓰린 날인데 KTH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왔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저 또한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이게 KTH와 이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여기에서 초반 상승폭 만들어줘요. 보강산업. 오늘, 건설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테마들 자체가 거의 다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 상승세를 만들었었어요. 오세훈 그 의원의 그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정책 관련해서, 그죠? 정책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테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강산업이 대량의 순간적으로 분봉상에서 한순간에 이제 급등세를 만들어줍니다. 한 15%대 정도의 어떤 상승폭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 조정을 받죠. 그죠? 네.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추세가 뭐예요? 자,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아요. 그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네, 상승 박스권으로 만들어가요. 상승 박스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죠. 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자, 저점을 높여주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바닥을 지켜주거나 박스권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이제 저점을 높여주거나 자,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린다. 네, 거래량 터뜨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다시 조정받고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가버렸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놓쳤었냐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자, 바로 진입을 해야 돼요. 주가가 눌러줄 때. 네, 눌러줄 때 바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분출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올라타주거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뭐가 있었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단주 매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주 매매. 전문가님 근데 단주 매매가 뭐예요? 네. 단주 매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인데 거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루에 이제 종목들을 딱 보시면은 그럼 그 종목들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뭐 한 15%대, 16%대 뭐 이제 상승세가 나온 시점에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깜빡깜빡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목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시키기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단주 거래로 한 주씩 거래가 또는 이제 뭐 10주 이내외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보면은 체결 강도 자체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체결 강도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 종목이 무슨 이제 뭐 순간적으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유도를 하는 그런 매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력들의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행위일 수 있거든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면은 거기서 정말 짧게 1% 내지 또는 2% 내외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단주 거래가 멈춰버리고 바로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리고 종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단주 매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으로 저한테는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나 이제 눌러주니까 자,
전고점 돌파했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니까 들어와. 가격 조정 주잖아. 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속임수일 수 있겠다. 속임수일 수 있겠다. 여기에서 눌림이라고 또는 이제 속임수를 주거나 또는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여기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시킬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세력들의 물량이 만약에 물량을 쏜다,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여기에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겨들게 하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KTH와 굉장히 이런 흡사한 그림을 만들어 간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서도 그런 단주 매매 때문에 저 또한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주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런 단주 거래가 들어올 때 항상 이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항상 매도창 위에는 굉장히 한 세우가 위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조정 시점에 단주 매매를 돌리고 그 매도 호가창에 물량을 이제 세우가 정도의 물량을 깔아 놓았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네들의 어떤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유도한 거였고 그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매매를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현금 확보를 해 놓으면서 조금씩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 가려고 했던 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이제 다르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막상 이제 진입을 못했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단주 매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한 이틀 동안 단주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종목들이. 왜냐하면 급등만 나오면요, 반등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조정이 나올 때 거의 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단주 매매로 거래가 됩니다. 네, 단주 매매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단주 매매 자체가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초반 상승세 나왔고 전고점 돌파했고 전고점 돌파하고 난 뒤에 조정 충분히 줬고요, 그죠?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 받았고 그리고 나서 추세 지켜준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간다라면은 충분히 단타성 매매로 본다라면은 뭐 2% 내에는 또 크게는 뭐 한 10%대까지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초반 급등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당일 거래량이 큰 종목들, 자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으로 본다면 1,34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1,1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로 훨씬 넘어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런 거래량이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신다라면은, 자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오후장에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출을 만들어준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단타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독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2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